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었던 서울 7, 8억대 아파트 추천에 이어서 경기권에서 6억에서 7억대로 매수 가능한 단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오늘 경기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경기권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아마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직 지난 서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서울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단지들은 아마 13개에서 14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단지들은 단순히 네이버 호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 임장으로 확인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중층에 올 수리된 물건에 입주 가능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 가능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7억대 아파트 추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동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남권에서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용인 수지입니다. 수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성봉역 아이파크 35평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성봉역 아이파크 35평은 7억대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성북역이 있고요. 수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북역 롯데캐스 골드타운이 롯데몰과 붙어서 바로 성북역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하나 건너면 성북역 아이파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의 평형대를 보면은 34평형과 44평형 그리고 작은 평수는 25평형이 있는데 34평형이 주력 평형입니다. 사실 성봉역 아이파크에서 성봉역까지는 요렇게 인제 갈 수 있고요.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장 먼 동에서 제가 실제로 걸어 봤을 때 한 15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봉역 아이파크는 초등학교가 두 개가 배정이 되는데 이쪽에 상현초등학교 그리고 솔개초등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상현초등학교가 쪼끔 더 가깝고 보통 상현초에 많이 배정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걸음으로 대략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성북역 아이파크는 이 위쪽에 위치한 여기가 성북천이거든요. 성북천 접근성도 좋고 이 바로 옆에 상영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성북역 아이파크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쪽에 상가가 좀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학원도 이쪽에 많은데 도보권에 이제 원희캐슬 상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원희캐슬 상가에서 초등학교 학원까지는 거의 커버가 되는 편이고 아이들이 조금 큰다면 이쪽 위쪽으로 가서 이쪽 수지구청역 쪽에 또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호객노노에서 학원가를 눌러서 보시면 이쪽에 수지구청역 앞에 풍덕청동이 가장 학원이 많고요. 그리고 이쪽에 진산마을이나 만연마을 인제 분들은 이쪽에 원희캐슬 상가에 있는 학원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성북역 아이파크의 경우에 초등학교까지는 이쪽 학원가를 이용하고 조금 크면은 수지구청역 쪽 학원가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분당 학원가가 있어서 분당 쪽으로도 학원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분당의 뭐 미금이라든지 정자, 그다음에 순회, 서현까지도 학원 셔틀이 다니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학원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요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비교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단지만 제가 인제 보여드리면 이 성북역 아이파크 그다음에 성북역 현대홈타운입니다. 여기는 인제 서원마을로 분류가 되는데 그리고 아이파크 5 단지입니다. 만연마을 아이파크 5 단지 현대고요. 그래서 이 3개 단지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34평, 여기는 이제 38평형, 여기도 인제 33평형 요렇게 돼서 이 3개 단지를 비교를 많이 해 보시고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구조만 봤을 때는 아이파크가 현대홈타운보다는 조금 더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화장실도 2개고 그리고 원희캐슬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이쪽에 성북역까지 가는 길이 여기보다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평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홈타운은 아주 결정적으로 성북역이 거리상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심곡초등학교로 보내는데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도 아이파크에서 상현초등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심곡초를 보내는 게 조금 더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수를 조금 더 넓게 살고 싶으시다면 만연마을 5단지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북역까지의 거리가 3개 중에 가장 멀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상현초등학교가 가깝고 오히려 성북역 아이파크보다 이쪽의 상권 이용은 아이파크 5단지가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이 세 개 단지의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같은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리면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쪽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분당이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죽전이고 이 위쪽부터 분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분당에서 가장 시세가 저렴한 무지개마을 24평도 8억 언더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데 사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이쪽은 수리가 안 돼 있는 물건들은 사실 실거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리된 물건으로 봤을 때는 다 8억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더 높긴 하지만 무지개 마을은 아무래도 분당에 속해 있고 더 상급지이기 때문에 상급지 입성을 노리는 신혼부부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 혹은 아이가 한 명 정도 있다면 무지개 마을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수지의 장점은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쪽에 이제 구성역도 들어왔고 테크노밸리 등의 일자리 호재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직접 호재로 보기보다는 좀 간접 호재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만족도와 그다음에 향후 시세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동남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지역이 바로 저는 용인 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지를 추천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25년 1월 시점에서 주변의 다른 지역들보다 가격이 조금 덜 올랐다. 즉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이 일단 큰데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4개 단지 모두 시세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최대한 RR에 가깝고 수리가 잘 된 물건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평수가 다 다른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가정은 여기 가까운 거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상권이 가까운 거, 어떤 가정은 초등학교가 가까운 거, 어떤 가정은 상급지 뭐 이런 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집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북역 아이파크 35평의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대략 7억 9천에서 8억 정도면 중층에 올 수리된 물건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은 대략 4.7억 정도가 돼서 갭이 한 3.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전고점은 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소개시켜 드리는 단지들의 전고점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이 전고점만큼은 다음 상승장에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전고점 또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북역 아이파크, 만연마을 5단지 아이파크, 그다음에 서원마을 현대 홈타운, 무지개 5단지 청구 이 4개 단지의 가격을 제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전고점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전저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도 어떤 거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꾸준히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리고 수리 상태나 RR 어떤 동이냐 혹은 어떤 층이냐 수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단지 하나만 보시기보다는 이 4개 단지를 다 임장을 가보시고 물건 매물 임장까지 다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남권에서 추천드릴 지역과 단지는 광명에 위치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25평입니다. 이 단지 역시 현재 7억대 후반에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입지 가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권으로 가능한 단지입니다. 푸르지오 포레나는 광명 1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고 위쪽에 11구역과 12구역이 완성되면 인프라 개선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단지입니다. 광명 사거리역부터는 한 도보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고
향후에 7 호선을 타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이쪽에 신풍역과 보라매역이 있는데요. 이 신풍역과 보라매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는 신안산선이고 이쪽은 신림선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 노선을 타고 이 중여의도와 동여의도를 가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호재가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루지오 포레나는 25평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일자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나쁘지 않아서 4인 가족까지도 살만하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도덕산이 위치해 있고 되게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고층에서 보는 도덕산 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프루지오 포레나 25평형은 3개 타입이 있습니다. 82TA형, 그다음에 82 타입, 83TB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들은 다 83TB형이라서 가장 좀 싼 측에 속해서 8억 미만으로 갈 수가 있는데, 82 타입이나 82TA 타입은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나중에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더 좋은 구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82TA나 82 타입을 선택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루지오 포레나의 단점은 일단 좀 언덕이라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1 단지와 2 단지가 조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지입니다. 특히 인제 광명 뉴타운에서는 사실 이쪽 북쪽, 북광류, 뭐 남광류 요런 식으로 인제 분류를 하는데, 남쪽이 기본적으로 북쪽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쪼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세는 이쪽에 북광류 쪽이 쪼끔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향후에 그래도 이쪽에 9 구역, 11 구역, 12 구역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25 평형이 7억 대로 과연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루지오 포레나뿐만 아니라 이쪽에 위치한 광명 아크포레자이, 여기가 16 구역이었는데 여기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연식으로 보거나 구조로 보거나 역과의 거리 등을 봤을 때 프루지오 포레나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미래 가치가 더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가격대라면 저는 프루지오 포레나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 8억 언저리 되는 이 가격대가 쪼끔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이 안양역 주변에 있는 이 단지들을 같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안양역 바로 앞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그리고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그다음에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인데 아마 5천에서 1억 정도 쪼끔 싸게 구한다고 생각하면, 즉 7억에서 7억 5천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삼성 레미안과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쪼끔 더 준다면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도 인제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급지로 따지면 광명이 확실히 윗급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광명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만, '아 내가 예산이 쪼끔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양역 주변에 있는 삼성 레미안, 푸르지오 더샵, 메가트리아 이것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양역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 이 안양역은 월판선이 뚫리는 역입니다. 물론 월판선이 29년 정도에 개통될 예정이고 쪼끔 더 밀릴 여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판교까지 연결이 되면 일자리 호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재가 반영되어서 앞으로 이쪽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쪽 가격이 주변 신축이 많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양역 이 근처가 물론 유흥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엔터식스도 있고 상권이 나쁘지 않고, 바로 뒤쪽에 이제 천이 흐르기 때문에 안양천이 굉장히 또 예쁘거든요. 벚꽃길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6, 7억 대에서는 요 정도 단지들, 요 지역들을 같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볼게요.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광명 아크포레자이, 그다음에 삼성 레미안,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레미안과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조금 아래급지입니다. 그래서 프루지오 포레나와 광명 아크포레자이 위브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파란색 그래프가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프루지오 포레나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크포레자의 위브가 인제 전고점을 기록했던 8억 9천에서 9억 정도 수주를 전고점으로 봤을 때, 현재 프루지오 포레나가 거래 가능한 가격이 7억 후반대, 8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25평형의 가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 매수 가능한 호가로 봤을 때 7억 9천의 중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괜찮은 층과 동을 구하려면 8억 3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갭은 3억 7천 정도에서 4억 정도의 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 같은 경우는 신축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구역의 전고점이 한 9억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9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전고점까지는 1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부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서부권에서 추천드릴 지역은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삼송 2차 아이파크 29평형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7억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의 단지 중에서 삼송 2차 아이파크의 전고점이 가장 높습니다. 삼송지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삼송동이고요. 삼송역과 원흥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삼송 2차 아이파크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삼송역까지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기존의 3호선은 강남까지 조금 돌아서 간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향후에 GTX가 삼성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여기 연신내역까지 가서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호재가 있고, 물론 신분당선 호재가 있었었는데 그게 예타 탈락으로 무산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GTX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삼송에는 괜찮은 호재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자체가 입지 가치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릉천, 그다음에 여기 뭐 삼성 도서관, 인프라, 그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아이파크는 딱 보시는 것처럼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중앙 광장이 있고 동간 간격이 넓어서 시야가 굉장히 잘 확보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되게 쾌적한 느낌이 단지 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스타필드나 트레이더스가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가기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쪽에 차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쪽을 지나가면은 동네 주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막혀 가지고 조금 싫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성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삼성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단순히 이제 거리상 딱 봤을 때 가깝지는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공원길로 해서 이쪽으로 쭉 산책길처럼 이렇게 가면은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고, 삼성 아이파크가 또 괜찮은 게 구조가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포베이형으로 이렇게 잘 빠졌다라는 장점이 있고, 돈을 조금 더 주고 8사를 매수하면 이 포베이가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29평형 3베이이긴 하지만 웬만한 구축의 84보다 더 구조가 괜찮다라는 평이 많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있으시다면 33평형이나 34평형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리지만, 예산이 8억 언더가 가능하다면 30평형, 29평형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삼성역에서 옆으로 오시면 지축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차량 기지고 지축역이 있는데, 이 지축역 위에 있는 지축역 한림 프레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이쪽이 더 신축이거든요. 여기는 20년식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평형은 28평형인데, 28평형도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28평형과 29평형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포베이형으로 둘 다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단지 내가 아까 2차 아이파크처럼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쾌적하고, 이쪽 뒤쪽에 이제 산이 있어서 굉장히 경치도 좋고 공기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송과 지축 이 밑에 쪽에 보면 향동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덕은지구와 거의 이제 근접한 위치에 향동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향동지구는 그렇게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동지구의 현재 단점 중에 하나는 교통이 단점인데,
향후에 고양선이 뚫린다라는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향동지 구역이 이쪽에 뚫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DMC 호반베르디움 더폴의 4 단지에서 충분히 도보권으로 가능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쪽이 나름대로 그래도 수요가 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도 괜찮고, 아파트도 준신축급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나름 좋아서 이쪽이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고양시에 공통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릉 신도시가 곧 입주를 한다라는 건데요. 창릉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신축으로서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2차 아이파크, 지축역 한림포레버, DMC 호반베르디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삼성 2차 아이파크가 전고점도 가장 높았고 거래량도 가장 많고 현재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삼성 2차 아이파크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단지 중에 만약에 같은 가격대라면 저라면 삼성 2차 아이파크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 2차 아이파크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갭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29평형의 현재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7억 9천에서 8억대가 있습니다. 8억까지 딱 끊을 수가 있고요. 8억 아파트도 내고가 가능하다라는 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억 9천 정도로 지금 중층에 올수리된 물건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가는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하니까 갭은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단지 중에 전고점이 가장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삼성 2차 아이파크의 전고점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9억 7천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체재가 조금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호재도 있고, 앞으로 창릉 신도시도 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덕은 지구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처럼 전고점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은 붙지만, 전고점 대비 가장 많이 가격이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삼성 2차 아이파크는 그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동부권으로 와보겠습니다. 동부권에서 추천드릴 지역과 단지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32평형입니다. 물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도 있고 롯데캐슬, 뭐 아이파크, 그다음에 힐스다산, 좋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요. 그런데 다 8억 언더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억대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단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30평대로는 7억대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단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지를 지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여기 위쪽이 이제 고덕이죠. 고덕 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 구리가 있고, 구리 위쪽에 다산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진건지구, 지금지구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진건지구 쪽이 다산역 8호선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다산신도시에 사는데 서울 신도시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평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다산 신도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교통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후에 실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다산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고요. 걸어보면 생각보다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른 단지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가격대로는 여기 있는 유보라나 아니면 가장 밑에 있는 이편한 자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34평대는 어렵고요. 24평으로 가야 됩니다. 이 유보라의 장점은 일단 구조에 있습니다. 다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전 세대가 다 남향을 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도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 확장을 통해서 방 4 개까지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향후에 매도를 할 때 그런 집들이 조금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준다면 그런 단지를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강 간격이 굉장히 넓고 단지 내가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층고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 내부도 쾌적한 느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마산 신도시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서 준신축 아파트 32평을 8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와우. 자체만으로도 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쪽에 쭉 붙어 있어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게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많기 때문에 산책하거나 이쪽에 상권 접근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이쪽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아마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쉬쉬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실제 제 지인이 2명이 산다 그랬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이 위쪽 라인들 조금 냄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면은 요 정도 아파트들까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 좀 냄새가 조금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쪽은 이제 냄새 이슈가 별로 없는데, 이 위쪽이 조금 냄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저평가된 부분은 있지만 실제 가면은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제 제가 인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반도보다는 쪼끔 더 다산역 접근성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평형과 비교해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신혼부부라면은 이편한 자이 만족도가 쪼끔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억 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사는 안 돼요? 물론 동남권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생활권이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동남권의 수지는 너무 내려갔고 조금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경기권에서 '왜 미사를 안 다루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미사 신도시 안에서는 8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단지를 꼽았을 때 여기 미사강변 스타일스 21평형이 8억 언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8억 이면은 미사 신도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호가들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임장 가고 전화 임장도 돌리면서 최신 데이터를 다 취합해 봤을 때 8억 언더로 나오는 매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은 매물이 거의 인제 8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괜찮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평수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쪽이 인제 공공 분양을 했던 LH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자재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13 단지가 영구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쪼끔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9 호선 호재가 있거든요. 9 호선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러면 9 호선 도보권으로 이쪽 단지도 수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지들을 매수하는 것.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프라를 봤을 때 뭐 호수공원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대 자체가 다산 신도시보다는 하남미사 신도시가 한 단계 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21평형을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시켜 드린 3개 단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32평의 가격이 전고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라면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전고점이 스타일스가 더 높았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평형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8호선 호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호재가 있는 유보라 메이플타운이 조금 더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반도 유보라의 실제 매수 가능한 매매가, 전세가, 갭 가격, 전고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은요, 중층의 수리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9천에서 8억 정도면 32평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가장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5억 3천에서 5억 5천까지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갭이 2억 5천에서 2억 6천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여기가 8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전세가가 조금 오버슈팅한 경향은 있거든요. 이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고점은 삼성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낮았던 수준인 9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9억 2천 수준인데 현재 8억 언더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저는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다뤄드린 단지들은 싸게 매수할 경우에 7억 중반대로도 매수가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급매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뭐 잔금이 조금 일찍 치러져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7억 중반대로도 올수리 된 물건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장 많이 다녀보시고 계속해서 부동산 문을 두드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을 지금 같은 시기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화 임장을 했을 때는 호가가 잘 내려오지 않지만 실제 임장을 하고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급한 물건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나 상품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 아파트들입니다. 별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5천에서 1억 정도만 더 주면 입지 자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더 좋아지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천, 4천, 5천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8억 언더, 그러니까 7억 후반대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비아파트, 즉 빌라나 오피스텔 전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현금성 자산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있으시다면 올해 초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신다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